4차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주목받는 데이터. 각종 산업에 데이터가 활용되며 데이터 산업 시장이 매년 성장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3법 통과로 성장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는 데이터 산업. 앞으로 데이터 산업 성장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민기영 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데이터와 AI가 전 세계 국가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돈도 벌고 마케팅도 하고 또 부자 기업들까지 태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해서 데이터 전문 기업을 만들고 데이터 선진국을 만들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민기영 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지금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 사태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데 네.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분출되고 있어요. 굉장히 네, 반가운 맞습니다. 소식인데요. 네, 네,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용하고 계신 마스크 알림인 그렇죠. 같은 경우는 언제 마스크가 몇 시에 판매가 되고 어디서 판매가 되고 재고가 얼마나 남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디를 가서 사면 되겠다라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또 확진자 동선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걸 시각화해서 내가 이제 좀 안전하게 이동 경로를 설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면 그렇죠. 더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인식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데이터로 돈 버는 세상입니다. 이 데이터로 돈을 벌어요. 네. 그런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고 진흥시키기 위해서 우리 원에서 네. 중요한 역할을 지금 시작을 하셨는데 네. 우리 원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데이터산업진흥원은 1993년에 설립된 좀 연차로 보면 꽤 좀 이제 청년의 나이가 된 네. 그런 기관입니다. 오프라인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DB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졌고요. 네. 그 이후로는 이제 뭐 데이터 품질 관리라든가 민간에서 데이터를 유통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들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지원한다든가 네. 아니면 이제 이런 새로운 산업들이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전문 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양성해 나가는 네. 이런 두 가지 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 그러니까요.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네, 네. 들었는데요. 아주 각광을 받았어요. 네, 이거는 어떤 네. 사업인가요? 데이터를 실제로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싶은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업들 중에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구매할 비용이 없다든가 아니면 이제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이럴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이제 600억 규모의 1,640개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취약계층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분들이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눈을 뜰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실제로 이제 써보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비즈니스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좀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가운 것은요. 네.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네. 대표적인 혁신 사례가 나오고 상권 데이터 분석 서비스까지 등장했다는 사실이에요. 네. 대표적인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기 울음소리를 이제 데이터로 분석하고 이거 그걸 정말 이제 신기했어요. 알고리즘으로 이제 제공을 해서 서비스가 출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또 많이 낳는 경향이 아니고 한 자녀 그렇죠. 가정이 네.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육아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게 한다든가 또 이제 재미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가축들의 행동이나 이런 패턴들을 분석을 해서 적절한 그 투약 시점이라든가 출하 시점 뭐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에게도 도움이 네. 되고 축산물들을 소비하는
소비자들도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까지도 이제 발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고도화한다든가 이런 전통 산업에 적용한다든가 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돼서 이 활용 사례들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잘 정리해서 공유할까 이런 고민도 사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4월에는 데이터 안심구역 개소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네,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안심구역은 공공에서도 민감한 데이터가 있어서 다 개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기관의 전문 데이터 분석 센터를 이용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사실 이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또 고가의 민감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기관과 기업의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마련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분석 환경에서 안전하게 분석하고 분석 모델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형태로 지금 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데이터로 새로운 가치 창출입니다. 이 원에서는 데이터로 꿈꾸는 새로운 가치, 이를 표방하고 계신데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데이터로 새로운 세상 하면 굉장히 이제 먼 얘기 같지만 그렇죠. 어려운 얘기 같지만 이미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SF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차가 혼자서 운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차들이 그렇죠. 지금 이제 시범 운영되고 있고 저희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건데 이제 그게 헬스케어나 네. 금융 분야 또 이미 굉장히 많이 지금 가장 보수적이었는데 가장 혁신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동안에 이제 산업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달라진 것들이 산업도 발전시키고 개인에게는 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발전된 사회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산업의 경우에는 관련 법 개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3법 통과가 아마 남다른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3법이 과연 무슨 내용이길래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그러니까요. 궁금해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데이터 3법은 기존에 있던 세 가지 개인정보보호법, 이제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이 세 가지를 개정해서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 핵심입니다. 크게 달라진 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개인정보의 개념과 활용 범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불확실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정의해 나가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맞춤 금융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 관리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위원회로 단일화함으로써 활용도 높여주고 또 보호도 강화하는 이런 이제 이중 장치를 통해서 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의미 있다고 할 것 같습니다. 이 법을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네. 데이터 산업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네. 데이터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시행령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합리적인 데이터 3법 시행령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제 3법 통과되면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후속조치 TF라는 이름으로 이제 TF를 만들어서 법을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민간의 데이터를 활용하실 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두 가지 작업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특히 또 이제 과학적 활용의 범위 이런 부분들을 산업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좀 핫한 주제인데 이런 부분들도 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 이제 데이터 결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기관 운영과 또 전문기관 지정에 관련된 문제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습니다. 기업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실제로 운영 절차에 대한 문제들이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산업의 활용 측면을 많이 지금 이제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서
아마 이제 그 너무 보호 관점에 시행령이 나올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렇습니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데이터 선진국이 되려면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데이터 강국, 데이터 선진국을 꿈꾸고 있는데요. 네. 마이 데이터 사업을 집중적으로 또 육성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정보 활용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이 마이 데이터 사업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이미 그 매년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미 굉장히 많이 체험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본인이 동의한 의료 정보, 뭐 카드 매출 정보 맞네요. 이런 것들을 동의만 해놨더니 네. 매년 그 혜택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이데이터 산업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히 이제 대형 플랫폼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자기가 동의한 정보를 제3자가 새로운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지고 동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금융에서 자기 개인이 금융 활동했던 뭐 은행이나 뭐 보험이나 뭐 이런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해서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이제 다른 금융 이외의 정보들과 결합돼서 다양한 서비스로 좀 확장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 데이터 산업의 규모나 수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매년 이제 데이터 산업 현황 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시장 규모를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19년 기준으로 약 16조 8천억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올해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고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나면 데이터 활용이나 데이터 산업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3년까지 30조 규모로 확산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타 산업에 비하면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진국에 비하면 지금 초기 진입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성장 속도는 저희가 얼마나 더 노력하고 가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AI 강국이 대한민국 정부가 지향하는 지향점인데요. 이 데이터 선진국이 되려면 어떤 과제들을 극복해야 할까요? 정부에서는 사실 이제 작년부터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략도 발표를 하고 AI 로드맵도 발표를 하고 또 이제 데이터 3법 통과 이후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같이 고민이 되어지고 그 방향들이 일치되어진다면 더 폭발적으로 선진국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계기가 또 코로나19 사태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이제 뭐 방역도 잘하고 또 이제 선진적으로 대처를 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핵심에는 IT 기술과 또 정부의 데이터 공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저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역량들을 잘 정책 방향과 맞춰서 나간다면 저희도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새로운 전환점과 극복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 데이터 AI 강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뛰어넘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특히 AI 강국이 되려면 이 데이터의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 데이터 산업이 발전하려면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도 확 바뀌어야 됩니다. 네,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데이터 강국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